여러분, 결혼이요? 그건 뭐랄까, 처음엔 봄바람이고, 지금은 찬바람입니다. 저는 올해 68, 이름은 정순자입니다. 33세 시집와서 35해를 살았으니, 이제는 제 손목에 낀 고무장갑보다 결혼이 더 오래됐지요. 아침이면 보리차를 끓입니다.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면 그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요. 근데 그 냄새가 꼭 제 인생 냄새 같아요. 끓이긴 오래 끓였는데 단맛은 안 나고 바닥은 늘 눌어붙어 있지요. 남편은 35년 공기업 근무했습니다. 밖에서는 박 부장님, 박 선배님 소리 듣고 살았대요. 근데 집에서는요? 그냥 여보 물, 여보 양말. 말끝마다 여보는 붙었지만 사실상 명령문이었죠. 젊었을 땐 그랬어요. 그래, 가장이니까 세워줘야지. 그 말에 속고 살았지요. 가장이라서 세워줬는데 이제 와보니 제가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회식이라며 새벽에 술 냄새 풍기고 들어오면 에이, 돈 벌어오느라 힘들겠지 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랬죠. 당신은 돈 벌었지만 나는 허리 부러졌어요. 아침마다 김치 냄새 밴 앞치마 두르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양말 짝 찾아주고 그게 제 일상이었지요. 그걸 가정이라 부르더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합니다. 남편은 출근하느라 늦잠 자고 애들은 학교 가느라 바쁘고 저만 주방에서 설거지하느라 허리 숙였는데 왜 세상은 그걸 가족의 평화라 불렀을까요? 이제 생각하면 웃겨요. 나는 매일 그 평화를 지키느라 내 속이 전쟁터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말끝마다 이랬어요. 가장은 존중받아야 해. 그래서 존중해줬지요. 대신 내 속이 매일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웃었어요. 그래요. 남편 노릇하려면 체면도 세워야지. 그게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어요. 습관이 무서운 게 한 번 들면 남보다 자기를 더 괴롭히잖아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를 지연히 엄마 박 부장 마누라라고 불렀지요. 누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지 몰라요. 정순자라는 이름, 그거 언제 마지막으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눈밑은 꺼지고 팔뚝에는 기미가 피었어요. 아이고, 이게 나로구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남편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침마다 뉴스 보며 커피를 마시죠. 요즘 세상이 왜 이래? 그럼 저는 속으로 이럽니다. 그러게요. 내 세상도 왜 이래요? 보리차가 다 끓었습니다.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게 눈물보다 더 따뜻하네요. 살다 보면 물이든 눈물이든 끓여야만 삼켜집니다. 그래도 말이죠. 나는 아직 웃습니다. 그래야지요. 35년 동안 참은 것도 기술이라면 이제 그 기술로라도 내 인생 다시 데워야 하니까요. 아침마다 남편의 양말을 찾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여보, 내 회색 양말 어디 있냐? 그 말이 알람 시계보다 빨랐지요. 그 양말이 세탁기 밑에서 굴러나오든 소파 밑에서 먼지와 뒹굴고 있든 결국 그걸 찾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전엔 늘 말했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게 해줘. 그 말이 면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지요. 그래서 밥 차리고 물 따라주고 리모컨도 갖다 줬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버티려면 내가 안에서 받쳐줘야지. 근데요, 이제 와 돌이켜보면 참 우습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쳐준 건 가정이 아니라 왕자였어요. 남편은 왕, 나는 하녀였죠. 퇴근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
밥은? 그 한마디면 모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찌개, 나물, 김치 3가지. 하루라도 반찬이 2가지면 요즘 반찬이 부실하네. 그 말 한마디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그게 가족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가끔은 설거지하며 혼잣말로 투덜댔습니다. 내가 이 집 식모냐. 근데 그 소리마저 설거지물에 묻혀버렸지요. 물이 콸콸 나오는 소리 뒤로 제 한숨도 같이 흘러갔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이랬습니다. 당신은 좋은 게 뭔지 몰라. 내가 버니까 편하잖아.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고무장갑을 벗으며 중얼거렸지요. 그래, 당신이 번 돈으로 사는 집이니까 나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만 살아야겠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베었습니다. 그 굳은 살이 내 인생의 표식이었죠. 그런데 그 굳은 살이 말해주더군요. 이제는 내가 좀 편해져라. 이웃 이금자 언니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순자야, 그만 맞춰. 세상 변했어. 이제는 남편도 설거지하는 세상이야. 그 말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은 세상이 아니라 박물관이야. 남편은 전시품이고 나는 관리인이야. 둘이 그 자리에서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웃다 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마트 계산대에서 손님들 계산해 주면서도 속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내 인생 계산은 이렇게 미뤄뒀을까? 10,000원 한 장 벌면 그게 그렇게 뿌듯했어요. 근데 집에 오면 남편이 그러죠. 그깟 10,000원 벌어서 뭐하냐? 그래서 일부러 말했어요. 그 10,000원으로 산 오징어, 당신 술안주였잖아요. 그 말에 남편이 헛기침만 했습니다. 그때 속으로 외쳤지요. 오늘은 내가 이겼다. 퇴근하고 돌아와 냉장고를 열면 마트에서 얻어온 반품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상처난 사과, 찌그러진 배. 그래도 저는 그걸 깎아놓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 사람도 과일도 다 상처 있어야 달지. 그 말이 어쩐지 제 얘기 같았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앉더니 이러더군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어.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 따라줬습니다. 그 물잔이 내 눈물 같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거실불을 끄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녀 취급도 참으면 가족이라 믿었지. 근데 이제는 알겠다.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잃는 길이었다. 요즘은요, 설거지하다가도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 고무장갑은 장갑이 아니라 갑옷이야.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야. 보리차를 끓이며 유리컵을 닦습니다. 김이 오르고 손끝이 데입니다. 그 데인 감촉이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아픔도 내성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야 압니다. 아내로 산다는 게 남편 밥 차려주는 일보다 내 마음의 밥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요. 그때의 나는 매일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 인생의 식탁을 다시 차리고 있습니다. 퇴직식 날 남편은 수십 송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회사 애들이 줬어. 그 말 속엔 자랑과 허전함이 섞여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 꽃은 사흘도 안 돼 시들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어깨처럼요. 이제 그 사람은 매일 집에 있습니다. 달력엔 출근 표시도 약속도 없어요. 아침엔 저보다 늦게 일어나고 커피잔을 들고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돕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 말이 새삼스럽게 들렸습니다. 조용하긴 그 사람 목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으니까요. 점심 무렵이면 TV 소리가 벽에 부딪혀 반사됩니다.
뉴스 아나운서 목소리가 온 집안을 휘돌아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그 소리에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소리가 커? 남편이 화를 냅니다. 소리의 주인공이 바뀐 거죠. 이제 이 집은 남편의 목소리로 가득 찹니다. 부엌 창문을 열면 밖에서 빨래 넣는 이웃이 보입니다. 금자 언니가 손을 흔들어요. 언니, 이제 좀 여유 생겼겠네? 그 말이 참 서글펐습니다. 여유라. 시간은 늘었는데 숨 쉴 틈은 더 줄었어요. 퇴직 후 그 사람은 자꾸 잔소리가 늘었습니다. 물값이 왜 이렇게 나와? 전기 끄라고 했잖아. 그 냄비는 왜 거기 있냐? 그 말이 부엌 타일에 부딪혀 짤깍짤깍 반사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주전자 속 물이 팔팔 끓어오릅니다. 쑥 휘익. 마치 제 속이 끓는 소리 같았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보리차를 따라 놓고 마시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그건 내가 마시려던 건데. 순간 멈칫했죠. 컵에 든 보리차 김이 내 얼굴을 덮었어요. 그래, 이제 물 한 잔도 눈치 봐야 하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제 물컵엔 이름표를 붙이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안방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봅니다. 마치 회사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처럼요.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요? 제가 묻자 그 사람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갈 데가 없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35년 동안 당신 옆에서도 늘 갈 데가 없었는데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 나왔어요. TV는 꺼져 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틱탁 틱탁. 그 리듬이 제 심장 박동 같았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밥상 위 유리컵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그 순간 내 머릿속이 이상하게 텅 비었습니다. 이 집이 왜 이렇게 좁아졌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집 크기는 그대로인데 우리 둘 사이의 공기가 너무 빽빽했어요. 말을 섞을수록 벽이 더 두꺼워지고 눈을 마주칠수록 더 어색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좀 여행도 다니자. 그래요, 좋죠. 근데 돈이 문제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의 한숨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명예퇴직이라더니 왜 우린 둘 다 불명예스러워졌을까? 그날 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다 싶더니 결혼식 날 앨범 속의 저였어요. 그때보다 주름은 늘었고 눈빛은 깊어졌지만 표정은 똑같았어요. 참고 있는 얼굴. 남편이 퇴직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 사람은 집에만 앉아 있었죠. 하루 종일 TV만 보고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그 옆에서 밥상을 차리고 치우고 또 차렸죠. 하루가 그저 밥 짓고 설거지하는 일로 끝났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뭐지?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러다 우연히 동네 마트 구인 광고를 봤어요. 시급 9,800원, 계산원 구함.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아직 사람 구하세요? 면접 날 사장님이 물었어요. 경력 있으세요? 아니요, 집안일은 오래 했습니다. 그 말에 사장님이 웃더군요. 그럼 충분하지요. 집안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뛰었어요.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충분하다는 말,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첫 출근 날 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이 몰려왔어요. 이거 행사 맞아요? 쿠폰은 어디에 내요?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손이 엉키고 계산이 틀리고 땀이 등에 흘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돈이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퇴근길 지갑에 고스란히 남은 5만 9천 원. 손으로 쥐자 묘하게 든든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TV 앞에 앉아 있었죠. 어디 갔다 와? 이랬어요. 일? 무슨 일? 마트에서 계산 봤어요. 남편이 비웃더군요. 그깟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 말이 가슴을 확 찔렀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난 벌었어.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안 벌잖아. 그날 밤 제 손에 마른 오징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마트에서 직원 할인으로 산 거예요. 저녁에 남편 술안주로 내놨죠. 이거 내가 번 돈으로 샀어요.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오징어를 씹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출근했어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작은 우산 하나 쓰고 걸어갔죠. 마트 문을 열 때면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가끔 그러셨어요. 순자 씨는 손이 빠르네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렸어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싸웠죠. 남편은 밥상 투정, 전기세 잔소리 늘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전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그의 말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죠. 그래요. 당신 말이 다 맞아요.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선다는 자존심이 자리 잡았어요. 한 번은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난 달라졌지. 남의 아내가 아니라 나로서 사는 여자가 됐으니까. 밤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잘 버텼다. 그 말이 요즘 제 하루의 마지막 인사예요. 예전엔 남편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젠 제 발로 걷고 제 손으로 벌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변화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집안 공기는 여전히 싸늘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제 안에도 햇살이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나도 돈 벌어봤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든든한 말인 줄 몰랐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집안 공기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마다 거실 창문만 열었어요. 커튼을 걷고 먼 하늘을 한참 쳐다봤죠. 아무 말도 없이 하루 종일이요. 그전엔 나한테 뭐라 한마디라도 했는데 이젠 그조차 줄었어요. 말이 없다는 건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이잖아요. 퇴직 첫날엔 그래도 웃더군요. 이제 진짜 쉬는 거지 뭐. 그때 저는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 좀 편히 쉬어요. 근데 그 말이 독이 됐는지 그 다음 날부터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침밥을 차려놓으면 말없이 국만 젓고 제가 TV를 켜면 그딴 것 또 보냐. 설거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마치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방해가 되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한 번은 그랬죠. 여보, 밖에 좀 나가요. 햇살 좋잖아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나갈 때가 있어야 나가지. 그 말이 참 묘했어요. 퇴직한 사람의 허무함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셨어요. 술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한 잔, 두 잔,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이러더군요. 이제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나는 있잖아요. 남편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참 쓸쓸했어요. 너도 나를 존중 안 하잖아.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나는 분명 존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눈에는 아니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남자는 회사에서의 이름이 곧 존재였다는 걸. 명함이 사라지니까 사람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 후로 남편은 더 예민해졌어요. 밥상에서 말을 안 하고 신문만 뒤적이고 라디오만 들었어요. 근데 그 라디오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한밤중에도 잠을 못 자더군요. 냉장고 문 열었다 닫는 소리, 소주병 마개 여는 소리, 그게 새벽마다 들렸어요. 나는 그 소리 듣고도 모른 척 했어요. 예전엔 화냈겠지만 이젠 그냥 안쓰러웠어요. 아, 저 사람도 이제 두려운가 보다. 직장 잃은 남자의 두려움, 세상에서 밀려난 남자의 공허함, 그게 눈빛에 그대로 비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마트 다녀와서 말했어요. 오늘 사장님이 나보고 손이 빠르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씩 웃더군요. 그럼 돈 좀 벌었겠네? 조금이요. 그 돈으로 오징어나 사와. 그 말이 처음엔 또 비아냥처럼 들렸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그 사람 방식의 응원이었던 거예요. 괜히 뭉클했어요. 그날 밤엔 남편이 먼저 물 한 잔을 따라줬어요. 여보, 내일은 나도 마트나 가볼까? 뭘 사러요?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보러. 그 말이 참 낯설고 따뜻했어요. 퇴직 후 처음으로 남편이 세상에 다시 눈을 뜬 순간이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요. 나중에 우리 같이 가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어요. 지금도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제게 물 한 잔 따라주는 그 손길, 그게 다 말 대신이더라고요. 나는 요즘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서로에게 많이 상처 줬지만 이제는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는 나이니까요. 젊을 땐 사랑이 컸는데 이제는 그 대신 이해가 남았어요. 그래요.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해도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니까요.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냥 살아. 이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못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꼭 눌린 것처럼 답답했거든요. 그래요, 나도 안다고요. 이 나이에 어디 갈 데가 많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이제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말고 그냥 정순자로 살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늘 누군가의 뒤였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챙기고 나중에는 부모님 제사상까지 내 손으로 다 차렸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안 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착한 여자라 믿었지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 그 착함이 내 목을 조르더군요.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나를 여보라 불렀고 아이들은 엄마라 불렀어요. 그 사이에 정순자는 없었어요. 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나랑 살아. 나는 웃었어요. 아이고, 너도 이제 내 가정이 있잖니. 딸은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그냥 참고 살아. 아빠도 불쌍하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불쌍하다는 말, 그게 참 이상한 단어예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보다 그 단어를 들을 때 더 슬퍼져요. 나는 밤마다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일까? 이렇게 늙어가는 게 당연한 걸까? 남편이 잠든 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번졌죠. 그 불빛 아래에 내 손이 있었어요. 굳은 살과 주름이 얽힌 그래도 아직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손이 아직 따뜻한 이유가 뭘까? 누굴 위해서만 움직여온 손인데 왜 아직 내 온기가 남아있을까?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좀 써보자. 그 말이 낯설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면 평생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나를 살게 하더군요.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어요. 거울 앞에 앉아 내 머리를 보는데 새치가 가득했어요. 그래도 미용사는 웃었죠. 어머님, 머릿결이 아직 살아있네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살아있다니. 그 단어 하나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머리를 자르고 나서 거울을 보니 내가 조금 달라졌더군요. 눈과 주름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살짝 펴졌어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다녀왔어? 미용실이요. 그 돈이 아깝지도 않냐? 나는 처음으로 맞받아쳤어요.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나를 너무 싸게 팔았던 게 아깝죠.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담배를 물더니 중얼거렸어요. 요즘 당신 달라졌네. 달라지긴요. 이제 제값 찾는 거죠.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밥도 매일 차리지 않았고 남편 빨래도 따로 돌렸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퇴직한 남편은 여전히 예민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눈엔 덜 밉더군요.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모양새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저는 이제 이혼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몫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남편과 등을 져서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나답게 서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진짜 늙어간다는 의미일지도 몰라요. 누굴 미워하는 마음보다 나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이제는 누가 나를 불쌍하다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여자니까요. 그래요.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말이 없었고 나는 괜히 눈치를 보며 움직였죠. 평소 같으면 밥 식겠다 하며 성질을 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젓가락만 들고 국만 휘젓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그 사람은 대답 대신 천천히 국그릇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게 말하더군요. 나 요즘 내가 참 한심해. 순간 그 말이 낯설었어요. 35년 동안 그 사람 입에서 한심하다라는 단어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 회사 다닐 땐 그래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는데 이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렸어요. 나는 늘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불쌍했어요. 남편이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자꾸 화를 냈나 봐. 나는 말이 막혔어요. 그동안 남편이 던진 말들이 전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퇴직 후의 공허함, 존중받지 못하는 서러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나한테 쏟아낸 거였어요. 그래도 한마디 했죠. 그럼 왜 나한테 화를 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당신이라도 내 편 들어주길 바랐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갔어. 그 말이 내 심장을 콕 찔렀어요. 그토록 모진 말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작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나는 그저 앉아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조금씩 차오르더군요. 여보, 나도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존중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어요. 그날 둘 다 울었어요. 크게 소리내서 운 것도 아니고 그냥 밥상머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35년 동안 쌓였던 말들이 눈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 말 한 번을 못해서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했네. 나도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봐요. 그 사람은 한참을 울더니 작게 웃었어요. 이 나이에 울 일도 많다. 그러게요. 그래도 늦게라도 울어서 다행이죠.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예전엔 그저 밥만 먹고 돌아섰던 식탁에서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다. 갑자기 웬일이래요? 평생 당신이 나 챙겼잖아. 이젠 내가 한번 챙겨볼게. 그 말이 어색했어요. 근데 참 따뜻했어요. 그 사람은 다음 날 마트에 혼자 갔다 왔어요. 손에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이거 집에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뭐예요? 꽃이라잖아. 나는 웃었어요. 그렇게 서툴게 건넨 꽃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조금씩 변했어요. 말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큰 이벤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려요. 이제야 우리 부부가 처음 같네. 늙어서 싸우고 울고 다시 웃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알아요. 그게 진짜 부부예요. 젊을 땐 사랑 때문에 붙잡히지만 늙으면 정 때문에 붙잡히는 거예요. 정이란 게 참 희한하죠. 버리고 싶을 땐 짐인데 잃고 나면 공허해요. 나는 요즘 남편에게 말해요. 당신 그때 나 울게 했던 거 이자로 평생 갚으세요. 남편은 웃어요. 그럼 오래 살아야겠네. 그래요. 이제는 그런 대화도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평화인지 몰라요. 남편이 내게 처음으로 물 한 잔 따라주던 날 나는 그 잔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그 물맛이 참 묘했어요. 쓰기도 하고 달기도 했어요. 아마 그게 우리 인생의 맛이겠죠. 그래요. 서로 상처 주고도 옆에 남아있는 거, 그게 사랑보다 더 단단한 정이에요. 이제 나는 그 정으로 버티고 삽니다. 미움이 지나가면 남는 게 이해고, 이해가 깊어지면 결국 눈물이 돼요. 그리고 그 눈물 끝에 비로소 웃음이 피어나죠. 아침마다 커튼을 열어요. 햇살이 부엌 바닥까지 들어오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전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늘 남편 도시락부터 챙기고 아이들 아침밥부터 걱정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제일 먼저 내 잔에 따뜻한 물을 따라요. 그 물김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 오늘도 살아있네. 그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무뚝뚝함도 조금은 다르게 들려요. 밥 했냐? 예전엔 명령처럼 들리던 말이 지금은 그냥 습관처럼 들려요. 그 사람이 나름의 표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남편은 가끔 나한테 묻습니다. 요즘은 뭐 하고 싶어?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요. 그게 또 이상하게 고마워요. 이제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화보단 눈빛으로, 불평보단 침묵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긴 세월의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혼도 갈등도 복수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살고 싶을 뿐이에요. 아침에 동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마트에서 일하던 사장님이랑 인사 나누고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사오는 그런 삶이요. 그런 작은 일들이 요즘 제겐 세상 제일 큰 행복이에요. 예전엔 희생이 전부였어요. 그게 가족의 이름이라 믿었거든요. 근데 이젠 알아요. 가족이란 서로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자신을 회복하는 사이더라고요. 남편도 조금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내게 물 한 잔 따라줘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30년의 싸움이 녹아요. 딸이 가끔 와서 그래요. 엄마, 요즘 얼굴이 편해졌어요. 그래 보여?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요즘은 거울을 자주 봅니다. 젊을 땐 거울 볼 시간이 없었어요. 늘 남편 옷, 아이들 옷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거울 속에 있는 그 여자를 오래 봐요. 그 여자가 나예요. 정순자. 이제야 내 얼굴이 익숙해졌어요. 예전엔 늘 피곤하고 무표정했는데 지금은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그게 신기해요.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요. 남편은 여전히 같은 소파에 앉아요. 신문을 읽고 라디오를 들어요. 근데 그 옆자리에 앉은 내 마음은 달라요. 예전엔 그 사람 옆이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냥 편해요. 아, 이게 평화구나 싶어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사람이 늙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구나. 젊을 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했는데 이젠 그저 함께 남아있는 게 중요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커튼을 열고 그게 다예요. 나는 이제 남편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버틴 거니까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쩌면 나보다 더 외로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요. 여보, 고마워요. 그러면 남편은 어색하게 대답하죠. 뭘 또 고맙긴. 근데 그 어색한 말 뒤에는 분명 미소가 숨어 있어요. 그걸 보면 나도 웃게 돼요. 저는 이제야 압니다. 사랑은 처음보다 끝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진짜 사랑한 사람이에요. 35년 동안 마른 걸레처럼 짜였지만 그래도 내 마음엔 아직 물이 남아 있어요.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버릇이었을까? 이젠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그걸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오늘도 커튼을 열어요. 햇살이 방 안을 채우면 나는 속으로 말해요. 그래, 정순자. 이제부터는 너 이름으로 살아라. 그리고 웃어요. 그 웃음이 참 오래 남아요.